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소중한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해가지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예뻐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강이가 빈혈이 심하다고 2, 3일만 병원에 입원하면 될 것 같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예강이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심장이 정지됐고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2시간 이상 계속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아이는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힘들고. 무슨 원인이라도 알아야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예강이를 떠나보내든 할 텐데 이거는 예강이조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무리한 검사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뇌추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뇌수막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뇌추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를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예. 근데 사진에 그냥 일직선으로 누워 있잖아요. 등을 둥글게 만 자세에서 요추 천자 시술을 해야 하는데 예강이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아이의 등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진행된 시술, 어떻게 봐야 할까? 척추뼈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새우등처럼 등을 구부리면 바늘이 들어가기가 공간이 더 넓어지거든요. 등을 안 구부리면 이제 그 공간이 좁으니까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유가족들은 예강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한 시술 때문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간호 기록을 살펴보면 약 40분 동안 요추 천자 시술을 5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술 직후에 아이의 심장은 멈추고 맙니다. 요추 천자라는 시술을 필요한 시술이었을까요? 그렇게 빈혈이나 뭐가 심하면 수혈을 다 해놓고 수치가 정상화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딸의 죽음. 그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료 지식이 정말 없는 상태에서 무슨 영어로 이렇게 많이 써져기도 하고 무슨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딸의 사망 원인을 듣고자 병원 측에 직접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든지 그 제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망자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식적인 답변을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네, 이 고민 끝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한 어머니. 하지만 2주 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등기 우편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중재원에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각하 통지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거부를 하면은 조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거부권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 분쟁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한쪽이 조정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알고 한 얘기네요. 아까. 네, 그렇다면 병원 측은 왜 조정 중재 신청을 거부한 것일까? 말 그대로 조정이잖아요. 중재하고 쌍방이 서로 원만히 마무리 질 수 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병원 측 과실을 전제로요. 네, 과실을 전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결국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엄마 그때는 우리 예강이 더 예뻐해주고 못해준 거 실컷 해준다고. 하나뿐인 딸의 죽음, 그 이유를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 힘겹기만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의료 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 중 대다수가 병원 측의 거부로 시작조차 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환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 의료 분쟁 조정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즉 병원이나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요. 예. 병원이나 의사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이 안 돼요. 개시가 뭐 소비자 중재라든지 환경, 건설, 다른 조정 제도에서는 자동적으로 다 조정을 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도 거센 상황. 강제 개시를 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냉정하게 지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민영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소송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고. 하지만 의료 분쟁 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폐암 수술을 받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환자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정신 차려서 일어나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좋은 병원에 가서 살겠다. 가족들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는데요. 수술한 부위, 근육 뚫린 부위로 피가 왈칵 쏟아졌다고. 자기네들 의사 선생님 말씀도 왈칵 쏟아졌대요, 피가. 수술을 또 했는데 어디 했는지도 지금 우리는 몰라. 답답한 마음에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 가족들. 그러나 억울하면 법무팀 가서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의료 분쟁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병원비에다 간병비죠. 당장 눈앞에 놓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로 병원과의 갈등을 풀고 싶다는 김미라 씨.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먼저 이 전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진단서도 후유장애 진단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환자분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요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얘기하시지 말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과오인지 네. 여부를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해보고 싶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김미라 씨 가족은 현재 조정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현직 판사와 의사, 소비자 대표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차원은 적은 금액만으로도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 다 드리고 양쪽 당사자는 서로 잘 듣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